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새벽부터 눈이 많이 왔습니다. 습설이라 무거운 눈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이 숨어있는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시민들이 밤샘을 했습니다. 윤석열 체포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된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고 국가를 수렁에 빠뜨렸지만 끝내 좌절하지 않고 나라의 주인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한남동에서 2박 3일간의 밤생 농성, 공수처는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하고 물러섰지만 국민은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에서 살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사는 내내 늘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을 목격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픽스는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저도 공휴일이던 1월 1일, 2일, 3일 그리고 어제만 하루 쉬고 일요일인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스픽스 방송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로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신영환 교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관천 행정관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는데요. 공수처가 별 준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많고 하여튼 아쉽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지금 심경은 어떨까요, 우리 신 교수님? 네, 심경은 이 사람의 이제 특유의 모든 것을 승패로 재단을 하거든요. 항상 보면. 그러면 이제 엊그제 1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잠시 이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사람 인생을 관통하는 전반적인 건 거의 컴플렉스다라고 이제 개념 규정을 했었는데요. 뒤집어서 이제 한 하루 정도 승리감에 도취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지시한 게 있겠죠. 그런데 돌아서서 보면 다시 컴플렉스에 의해서 굉장한 불안감에 쌓여 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처단했을 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오버랩이 되겠죠. 그러면 정말 지금 그 쪼잔한 이제 그야말로 국민들 보기에 치졸하고 쪼잔한 이 모습을 어떻게 이제 돌파하고 나갈 거냐. 아마 굉장한 불안 속에서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 성격상 이걸 못 참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돌리면서 조언 구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신 교수님 말씀 불안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요거 하나 좀 전문가분들 최고의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네. 한번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는데 첫날 그 내부 영상을 네. 가장 공중파보다 더 적나라한 네. 내부 영상을 공개한 게 이제 고양이 뉴스의 원PD인데 원PD랑 좀 전에 통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한번 좀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불안감의 연장선상에서 과연 윤석열이 지금 어디 있겠는가, 체포에도 응하지 않고 평생 법조인 지낸 친구가 지금 공간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지금 나온 거죠? 의혹들이 제기가 네네. 되는데 8시 한 20여 분 뒤로 이제 가보시면은 마이바흐 이게 벤츠죠. 벤츠가 벤츠 고급형. 두 대가 지금 보시는 것에서 좌측, 그러니까 이제 용산 관제에서 보면 우측이죠. 저기로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마이바흐 두 대가 지금 나가거든요. 예. 저거 일반 V1, V2 말고 경내에서 탈 수 있는 차입니까? 제가 그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했을 때요. 네네. 청와대 내에서 마이바흐 S클래스 600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높은 거는요. 저걸 방탄 차량입니다. 그렇죠. 저걸 탈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V1과 V2, 대통령과 영부인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다른 사람은 저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하나, 외부에 나갈 때 대통령과 똑같은 차량을 경호실장이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차량을 두 대 해가지고 차량을 이제 그 혼돈을 주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방탄 차량 같은데, 저게 왜 그때 저리 옮겼을까요? 물론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저쪽 방향이 우리 원PD도 합참 공간 방향이라고 하는데 그쪽 맞습니다. 지리는 또 잘 아시잖아요. 네네, 그 큰 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네.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제 대통령 맞습니다. 공간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국방장관 공간이 거의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아까 이제 차가 빠져서 이렇게 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바라보고 왼쪽 위에는 합참의장 공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 추정이 맞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기죠. 합참의장이 자기 집 쪽으로 일단 피신을 했다. 이를 밖으로 나온 건 아닐 테니까. 그렇다면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런 가정이 맞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저게 왜 저러냐면요. 지금 관저에는 소위 말하는
피신룸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대통령 본관 간제에는 만일의 경우에 테러를 당해가지고 경호원들이 무력화됐을 때 대통령이 들어가서 숨어 있는 공간, 즉 벙커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말씀. 예, 과거 청와대는 게 지금 관제에 저기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합참의장 정도의 공간에는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벙커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에서 문을 잠궈버리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제 저걸 타고 피신했다면은 문을 잠궈버리면은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동안 자동적으로 산소, 전기 뭐 다 공급되고 안에 비상식량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영장 집행하기 하루 전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송 나가서 그랬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요. 제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벙커에 있다면 벙커에는 숨지 마십시오. 예. 그거 외신 나가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무슨 영화 수리남입니까? 자, 그런 짓거리는 좀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저거 나오는 거 보고 만약 저기 타고 있었으면은 아니 왜 그리 갔을까요? 경호처는 저 관절을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구나 그 8시 38분, 40분 요 시점이 그러니까요. 사실 대단히 이제 그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제1, 제2 저지선이 뚫리면서 대단히 좀 긴박하고 네. 진 교수님 말씀 맞다나 이 불안감, 극도의 불안감에 처해 있던 윤석열이 소위 말하면 탈출 마지막 시점으로 예.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마이바흐 그게 그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 차량 정비를 위해서 움직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비행기 저거 할 때 그렇죠. 예? 정비 차원에서 아니 했다고 왜냐면 하듯이. 윤석열은 그렇게 변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빈 차다. 뭐 차도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텐데 이제까지 윤, 김 두 부부의 어떤 행태를 보면 항상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그 위에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날 원거리에서 찍었지만 그 개 산책하는 거는 분명히 김건희로 보인단 말이죠. 누가 네. 봐도 이렇게 팔 약간, 젓고 하는 것들이 예, 팔도 예. 그렇고 정면 약간 모습을 보면 거의 틀림없이 김건희라고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건 치밀하게 짠 어떤 위장 전술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평온하게 여기서 잘 있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있어라는 걸 보여주면서 소위 이제 페이크를 쓰면서 이렇게 피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예. 만약에 그게 그렇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정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겠죠. 근데 그 국민적 예전에 분노도 분노인데 이거 청와대하고 여기서 하나 좀 지난해 짚어야 될 부분이 이상호 대표부터, 네. 죄송합니다. 짚어야 될 부분이 저는 평상시에 그루밍 당하는 그루밍의 주체로서의 김건희와 대상으로서 윤석열이라면 너 불안해? 그럼 너 저 벙커 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나는 그냥 개 좀 산책 좀 한 8분 시킬게. 예. 김건희의 평상시 그 행동 양태가 재현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여기서 만약에 마이바흐 타고 나간 게 윤석열이 맞다면 합참의 어떤 부대 시설일 텐데 예. 합참 의장이 지금까지는 이 구테타 관련 개입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던 사람인데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 전군이 주체가 된 그 구테타 어떤 그 연계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지금 부의원이나 몇몇 의원들이 그런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아직 뭐 제시는 안 하고 있는데 혹시 합참의장이 알았으면 자기 공간 시설로 들어온 사실을 예. 이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쫓아내든가? 그래도 지금 현 직위가 대통령이고 지금 국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쫓아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벙커가 있는 데는 예전에 대통령 본관 관저, 그다음에 국방장관, 그다음에 합참의장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총괄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저에는 제가 벙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안에서 잠궈버리면 밖에서 열려면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계속 바꾸거든요. 우리 뭐 해코드 바꾸듯이 계속 바꿉니다. 예, 그래서 근데 참 상상하기 싫은데요. 아니 근데 조금 전에 고양이 뉴스의 동영상에 보면 네. 김건희로 추정되는 어떤 여성이 내려서 네. 경호처 직원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로 보이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워낙 멀긴 한데. 인상착의가 통일성 있잖아요. 그 다음 영상이랑. 네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실 안에서는 관저 안에서 김건희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요리사가 그런 거를 하겠습니까? 네. 아니면 뭐 네. 경호처 여직원이 저런 과감한 네, 행보를 하겠습니까? 경호처에 지금 제가 이 순간에 아는 또 심각하네요. 그 여성 간부는 없거든요. 네. 지금 부장급 제가요 이상. 5개 정부 있어요. 5개 정부에 여성 간부가 BH 없구나. 근무했는데요. 영부인한테는 가족 경호부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게 가족 경호부는 주로
그 여경들 우리 여자 경찰관들하고 가족 교우분 몇 명이 소수가 작습니다. 6, 7명 있는데요. 거기를 제외하고 다른 경호원들한테 영부인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뭐 마포대교 위에서 경찰관들한테도 이런저런 지시를 하던 사람이니 그러면서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네, 영상에서 말씀처럼. 그 여성이 내려서 한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김성훈 경호실 차장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서 이광우 경호본부장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사람 보직을 바꿨습니다. 경호본부장은 원칙적으로 이제 외곽 전체에 대한 경호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아내를 동원해서 막을 수 있는 걸로 이제 보직을 바꾼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엊그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극렬 저항 지시를 하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실세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추정컨대 김건희일 가능성이 높겠죠. 상당히 중요한 영상이네요. 지금 중요한 고양이 영상입니다. 뉴스의 예. 원재윤 PD가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원래 이게 외교장관 공간이잖아요. 근데 예. 외교장관이 무슨 뭐 일단 유사시에 벙커가 있을 필요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는 벙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 짧은 시간에 벙커가 있는 곳으로 그렇지. 갔을 가능성도 짧은 크죠. 시간에 그 예. 벙커를 만들었을 리는 만무하고 예, 예. 그러면 벙커가 있는 합참 의장 부대 시설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마이바크는 대통령한테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높아 저 보여요. 지금 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